제가 예전에 브라운스톤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웹에 올라온 글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An Ideology and Agenda of Estrangement라는 글입니다.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프 그랜다가 썼는데요. 제목을 번역하자면 소외의 이데올로기와 아젠다인데, 이 글의 첫 두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Marxism involves mental unwellness. It requires mental unhealth. 해석을 해보자면 마르크시즘은 정신적 불건강을 수반한다. 그것은 정신적 불건전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라는 말인데요. 두 번째 문장에 unhealth의 접두사 un이 이탈릭체를 사용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불건전하기조차 한 것을 요구한다 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글의 전체적 요지는 마르크시즘의 소외 이론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두 편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정의 붕괴 현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붕괴를 가져온 문화 풍토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문화 풍토의 근원에 마르크시즘 사상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래 마르크스가 소외 이론을 주장한 것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서 노동의 소외 현상에서 출발한 건데요. 우선 제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집신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이 5시간이라면 그 사람은 통념상 5시간의 수고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그 집신을 시장에 팔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셈이죠.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사용가치 혹은 노동가치와 교환가치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이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일치하는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시즘의 이상적인 노동 개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이니까요. 바로 이 상태가 노동의 소외가 없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분업화된 경제 구조를 만들면서 노동자는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 일에 종사하기보다 주어진 기계적인 반복된 작업만 하고 또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잉여 가치가 발생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가치와 교환가치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노동의 소외 현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과 노동력의 결과로 산출된 상품 가치와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소외라고 불리워진 것이라기보다 인간이 노동에서 합당한 대우와 보람을 얻지 못하는 그 심리적 불편까지 포함된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무수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재벌들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교란시키는 담합이나 독점 현상도 있고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또 유전자 조작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또 노동자를 고용할 때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조장, 이런 것 등등.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일으키는 온갖 자본주의의 폐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록 자본주의 때문에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시즘의 목소리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염려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히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시장의 교란 행위들을 처벌하고 또 노동조합 활동이나 복지 혜택 또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구축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많이 줄이고 있긴 하죠.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이런 계량주의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예 자본주의라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체제 내에서의 개선은 부분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외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마르크시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없애고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은 체제 자체를 뒤엎는 혁명이죠. 이렇게 하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형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만든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소외 현상을 없애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런 마르크시즘적 체제의 발상에 깔린 배후의 인간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을 전통적인 방식의 개념과 다르게 보았는데요. 말하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형성되어 가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 전통적인 인간관에서는 그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발현된 이기적 욕망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자체가 잘못된 탓에 그 사람이 가난해졌고 그 가난에 못 이겨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게으름뱅이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에서는 거지가 되는 것이 사회 제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지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비정한 제도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인간관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이기적 욕구가 있다고 보았는데 마르크시즘은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인간에게 이기적 욕구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기적인 경쟁을 통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 바깥의 사회 구조가 인간의 내면을 통제한다고 하는 인간관. 그러니까 소위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통제한다는 그런 사상이죠. 물론 인간이 사회 구조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이 유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통적 인간관인데 마르크시즘은 이런 고정된 인간 이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기도 한데요. 헤겔은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미래를 향해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여가는 데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원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심지어 남녀라는 성별도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바로 이런 마르크시즘적 아이디어가 문화적으로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르크시즘적인 인간관이 표방하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려는 브라운스톤 인스티튜트에 실린 크리스토프 그랜다의 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큰 따옴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Between man and nature and between man and man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pec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과 자연,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존재와 본질 사이, 객관화와 자기 확인 사이, 자유와 필연 사이, 개인과 종 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필자는 마르크스가 이 둘 사이의 구별들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막 두 부분,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 필수, 그리고 개인과 종 사이의 구별을 부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필연 때문에 제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면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이라는 개념은 의무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마르크스가 왜 자유와 필연의 구분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생산 수단을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마르크스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어떤 필요 때문에 자유가 억압받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마르크시즘적 체제는 공동생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부담 때문에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직업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게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만 없으면 참 자유롭겠죠. 말하자면 마르크시즘적 사회라는 것은 시험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하는 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와 필연의 구분을 부정하라는 마르크스주의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자유가 공짜인 체제를 만들고자 한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자유와 필연의 구분을 부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마르크시즘적 사회 시스템은 매우 솔깃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을 시키지 않거나 또 소비자의 성향 분석이 틀리면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도 있고 개인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져서 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마르크시즘적 사회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거지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요. 게으르거나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솔깃한 사회죠. 북한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 코로나가 한창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에도 북한은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병원을 이용하고 누구도 직업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지상 낙원으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런 사회는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시켜서 감염자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만약 공동생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사상범으로 유폐될 것이고 거지는 없지만 집단 아사자가 속출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크시즘적인 인간관을 가진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미 크메르 루즈의 캄보디아 정권이 이 실험을 했고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들이죠. 모두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했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인과 종을 구분하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동료 인간과 대립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소외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죠.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의 종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종의 구분을 부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같은 종의 일부이며 우리의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죠. 문제는 마르크시즘에서의 이 종의 개념은 일종의 집단적 균일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종의 구분을 철폐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인 행동하지 말고 어떤 공동의 대의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전체주의적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이 어떤 인간관에서 기인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크리스토프 그랜다의 논점,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의 가족 해체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